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이윤창 전문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이 없다는 절망 속에서 오랜 시간 자신을 갈아넣으며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결국 내가 더 다치고 끝나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려니 감정 쓰레기통처럼 온갖 분노의 표적이 돼요. 이처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의 결은 결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언행을 매일 해석해야 하는 일종의 영혼의 강제 노역에 가까워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조용히 있어도 맞서도 상처는 늘 진심인 나에게만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나의 정체성은 흐릿지는 걸 발견하죠. 떠나지도 못하고 부딪혀 이길 자신도 없는 이 행로답의 상황.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들과 맞설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심리 구조를 매우 잘 읽습니다. 공감 능력은 매우 부족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 덕분에 더 노련하게 간을 보는 스킬은 뛰어나죠. 표정 한 줄, 말투 하나로 지금 상대가 약해졌구나, 이 지점이 약점이구나를 감지해내요. 어느 끈을 당겨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감지력은 놀라울 정도이죠. 그래서 어설프게 맞서거나 진심으로 소통하려 하면 그 진심은 칼날이 되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도 정답이 될 순 없어요.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기분 나쁠 때마다, 외롭고 공허할 때마다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감정을 퍼붓고 해소하거든요. 나를 향해 쏟아내는 그 감정의 쓰나미는 결국 나를 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진다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샌드백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세게 쳐올 겁니다. 마치 일진 학생이 무반응으로 버티는 아이를 더 세게 괴롭히며 그 위에 다시 굴림해서 사디스트적 쾌감을 느끼듯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떠날 준비를 위한 타협의 시간인 것이죠. 당장 떠날 수 없다면 지금은 살아남기 위한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답이 없고 지금 당장 행동할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면 위장을 하고 전장을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나를 최대한 덜 다치게 하면서 나를 다시 일으킬 기반을 조용히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그 기반을 다지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 맞춰주는 척은 하되 내 감정은 잘 숨기는 법, 영혼 없이 대답하며 싸움은 최대한 피하는 방법, 유책 증거들을 차곡차곡 들키지 않게 모으기,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지적당하기에 지나치게 잘하려 하지 않기, 뜨겁게도 차갑게도 굴지 말고 무색무취가 핵심이에요. 마치 회오리 폭풍 속에서 몸을 낮추고 땅에 바짝 엎드려 눈을 감고 버티는 사람처럼요. 이건 굴복이 아닌 생존의 전략이자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지금은 버티며 티나지 않게 자립 기반을 준비해 나가는 것. 표정은 잃어도, 감정은 상해도 마음의 중심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건 끝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라 느껴지거나 정신이 무너지는 한계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단호하고도 결단력 있는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서 현재에 강하게 맞서기. 대화가 아니라 제압이나 단절만이 통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면 지금은 강약약강을 역이용한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현실적 심리적 준비가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가능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 구조 안에서 당신이 계속 참고 설득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지배당하고 무너질 게 자명합니다. 만약 지금 이 관계가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이라면 그땐 더 이상 상식적인 말이나 진심으로 회복을 기대할 때가 아닌 것이죠. 이제 필요한 건 살기 어린 단호함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을 멈추게 할 유일한 언어이니까요. 목숨줄을 쥐고 단호하게 맞서거나 아예 압도적으로 제압하기, 연락을 즉시 차단하거나 감정 없는 단답으로 응대하기, 상식적인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기, 법적으로 단호하고 냉정하게 준비하기.
나르시시스트는 이해를 구하거나 이성적인 설득으로는 절대 제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버림받거나 사회적인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공포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을 때, 무섭게 제압하거나 단절하려는 기세일 때, 그들은 비로소 실제로 진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이미 너 때문에 영혼을 많이 잃었고, 이제 더는 잃을 것도 없다. 그런 태도로 낭떠러지 끝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의 눈빛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들은 흔들립니다. 물론, 이 전략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그들은 그 틈을 노려 더 강한 공격과 조종으로 되갚아오기도 하니까요.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갑을 관계를 조용히 그리고 한 번에 전복시켜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냉철하고 초연한 전략이 이 관계에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대처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압박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관계를 끊어낼 것인가? 이런 식의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몰아세울 때 핵심은 시간을 주지 말고 단숨에 밀어붙여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자비를 보이면 다시 당신을 조종하려 들 테니까요. 악마를 상대하려면 더 큰 악마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죠. 나르시시스트와 맞선다는 건 그만큼 단단하고 냉정하며 타협 없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마치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를 불러들이고 책상을 엎으며 이제는 끝장내겠다는 눈빛으로 맞서는 것처럼요.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와 폭발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당신이 끝까지 자기다운 선함을 지키고 싶다면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제압 후 미련 없이 돌아서서 떠나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문제의 정답은 없어도 방향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겠다는 희망은 사막에 꽃씨를 뿌리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땅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정성껏 심어도 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막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힘든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과 존재감, 내 영혼의 축 전체가 모두 붕괴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그들과의 싸움보다도 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붙잡는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혼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상담이나 커뮤니티, 글쓰기, 휴식의 자리를 꼭 곁에 두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동아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쉼의 시간들을 꼭 가지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정답은 없어 보이지만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없는 해석의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 방향은 내 안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정이며 나와 자녀의 삶을 재건하고 우리의 평화를 되찾는 길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나르시시스트 대처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바람영혼수선실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 대처 글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